네. 장관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한일 외교사의 유례가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네. 우리가 일본에서 온 어떤 외교 구상서라든지 친서를 반송한 적이 있나요? 과거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경우에 저희가 친서를 반송을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 그 친서의 내용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서 간주를 하고 우선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의 다케시마 상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 그 서한에 일본이 저희가 반송을 했고 전체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그리고 영토 분쟁이 분명히 있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의 영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친서를 받아들이고 반송하는 것에 국제법적 차이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만은 물론 실제 법정에 갔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일본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신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본의 친서에는 여기는 분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쓰느냐에 따라서 차후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친서 반송을 위해서 우리 참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가서 문전박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거의 일면 톱으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참사관이 간 것인가요? 그렇게까지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사전에 일본 측에 여러 차례,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친서 반송을 하면서 그냥 서한만 반송한 것이 아니라 서한을 반송하는 이유를 담은 외교 공안을 앞에 붙여서 갔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외교 공안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일본 측에서 받아주질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일찍적으로 외무성에 가서 그런 문서 함이라도 우리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출입을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출입을 그렇게 봉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상서를 붙여서 했다면 그 첨부물이 일본 총리 친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기록에 다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안은 남아있지만 사실 원본이 계속 동경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애초에 전달을 할 때 저희들이 서한을 친서를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친서 전달할 적에는 사본을 덧붙여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례인데 일본 측에서 사본도 없고 그냥 밀봉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내용을 보기 위해서 했고. 저는 일본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거나 잘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함에 있어서 외교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국익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한일 관계 또 국제법적인 측면 이런 걸 보고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도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독도에 합동 방어를 위한 군사 훈련이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외교안보 조정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또 보도도 있었는데 열릴 예정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미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통상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조정회의에서 한 번씩 거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예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만 특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는 포맷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상당히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차원보다는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포맷이나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변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네. 저도 그 해외에 가보니까 특히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 재국민 선거와 관련해서요. 예.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 동포 중에 투표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46만 명인데 네네. 그 중에 23만 명이 여권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그 여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규정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갔다가 여권이 없어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23만 명이라는 우리 제1동표가 여권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해외 동포 사회 중에 일본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일본에 건너가 계시고 거기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없으면 여권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23만 명은 원천적으로 등록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국민 등록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재국민 등록증이 여권에 준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23만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알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흔히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등록을 하러 한번 공간을 나와야 되고 또 투표를 하러 공간을 나와야 됩니다. 예. 이제 거기다 여권까지 만들러 한 번 더 나와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권을 그대로 주장할 경우에 그 여권을 좀 더 그 선거에 필요한 어떤 다른 방법. 네네. 지금 여권을 냈는데도 상당히 그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만행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네. 그것이 부담이 되는 우리 동포들도 계십니다. 네. 또 투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그 해결을 위해서 네. 외교부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건 이번엔 못하더라도 요 다음 네. 선거를 위해서도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다른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앞에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께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민단의 지원금 네네. 이것은 아까 장관께서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민단은 다른 동포 사회와 다른 제1동포 사회의 아주 특수한 네네. 사회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민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한일 관계를 수립하고 이후에 쭉 그 일본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왔다. 또 네. 우리 88 올림픽 때도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예,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아직 조총련이라는 조직이 있고 민단이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사실 그 제1동포 사회도 최근에는 뉴카마들로 구성된 한인회도 있고 제1동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게 민단도 조직을 새롭게 변모시켜야 되고 활동도 다양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많은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예산부터 끊고 가는 것은 상당히 아직 위험하다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탈북자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예산 네네. 집행률이 이번이 65.7%고 작년에도 57.9%였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 탈북자가 들어오는 루트가 어느 특정 국가를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조금 여러 다양한 루트로 오는 것을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느 특정 국가로 뭐 거의 90% 이상 이렇게 집중이 돼서 오는 바람에 조금 아마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좀 저희들이 절약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장관께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당분간은 뭐 그렇겠습니다. 비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탈북자들이 그 어떤 특정 국가나 또는 다른 지역의 국가를 네네. 통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업 네네. 받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정착을 하는데 예,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네네. 저 통일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 예. 어떤 제3국에서 상당히 장기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활용하는 네네. 우리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네, 네, 단순히 그 심리치료사를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겠다. 예, 예. 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장기간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점점 더 학업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한국에 온 다음에도 우리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담 심리치료사뿐만이 아니고 네네.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사전교육, 그 청소년 학습까지 포함해서 예. 뭔가 좀 획기적인 그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과 네네. 예, 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